오늘 영상에서는 다가구 건물 세 채를 보유한 건물주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가 있죠.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죠. 자, 오늘은 이제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요. 이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이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? 자, 첫 번째 사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다가구 건물을 세 채 보유하신 건물주예요.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분인데 40대 여성분입니다. 대구광역시에 다가구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두 개는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셨고 한 개는 신축을 하셨어요. 토지가 110평, 108평, 85평으로 건물의 면적은 한 200평 좀 안 되는 건물들인데 한 개당 이자를 제외하고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가지고 오십니다. 세 채니까 한 달에 한 1,5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이자 제외하고 가지고 오시고 계시죠. 두 번째 분은 광주광역시의 40대 남성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. 이 다가구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다가 지금은 매각을 하셨는데 2017년 당시에 신축을 할 때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투입비가 7천만 원이 들어갔어요. 그런데 월세가 이자를 제외하고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오셨죠. 그러고 나서 재작년 2021년도에 시세차익 2억 원을 보시고 매각을 하셨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들어오신 거죠. 신축을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축 수업을 들어오셨습니다.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에 거주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40대 여성분이에요. 다가구 주택을 한 채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매매로 사셨어요. 2019년도에 한 8년차 된 건물을 매매로 매입을 하셨는데 투입비가 그때 당시 한 3억 5천 정도를 들여서 매매로 매입을 하셨습니다.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제외하고 월세가 한 45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분 같은 경우에 같은 조치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건물이 아니고 1층짜리 가설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예요. 2016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2021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16억에 매각을 하신 거죠. 거의 한 10억 가까운 돈을 이 차익으로 갖고 가셨죠. 자, 이 네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네 분이 이 맛있는 거를 먹어보신 분들이죠. 이 맛있는 거를 먹어보신 분들이 과연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? 이분들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신축 수업을 들으십니다. 이게 먹어보니까는 이 한두 번 해보시니까 이게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. 그리고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걸 체감을 하신 거고요.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, 주말에, 휴일 날 놀지 않고 수업을 들어보시는 겁니다. 제가 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첫 번째 공통점이 이 월세가 잘 나오니까 이제 만족스러웠던 거죠. 그리고 뭐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어렵다, 뭐 공실이 생기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누가 얘기를 해서 들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구나. 내가 드리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이 수익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분들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매매를 하지 않고 신축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. 이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다가구 주택을 신축을 하신 경험이 있긴 있는데 이 신축을 할 당시에 본인이 어떤 토지를 찾을 때라든가 설계를 할 때라든가 뭐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신 게 아니고 어떤 한 업자한테 통으로 그냥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셨었더라고요. 그런데 신축 수업을 듣고 나니까 그 업자들이 자기한테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뜯어갔는지를 계산을 하시게 된 겁니다. 알게 된 거죠. 대구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업자가 한 3억 정도를 더 가져갔고 본인이 만약에 신축을 했다면 3억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고 그 광주광역시에 계신 분은 만약에 업자한테 안 맡기고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신축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다고 하면은 한 2억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산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. 뭐 당연하게도 그 업자분들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일을 해준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. 자,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 두 번째가 매매를 안 하고 신축을 했었다면 그리고 신축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수익률 분석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시공 부분에서 조금 더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.
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방의 큰 도시라는 점입니다. 자, 대구, 광주, 조치원, 이 수도권은 아닙니다. 수도권은 아닌데 지방의 큰 도시죠. 자, 그러면 지방의 큰 도시는 어떨까요?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벗어나면은 지방이다라든가 수도권을 벗어나면 큰일 난다든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지방의 큰 도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. 살고 있어요. 그리고 각 도시마다 월세가 잘 나가는 그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토지비가 낮죠. 하지만 월세는 서울하고 비슷합니다. 이 지방의 큰 도시, 광역시 정도 되더라도 토지의 평당 단가가 한 500만 원, 600만 원 선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50만 원, 60만 원 받지만 이 지방의 큰 도시도 40만 원, 50만 원, 뭐 6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죠. 토지비는 낮은데 월세는 서울과 비슷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더. 이 건축비, 요즘에 건축비,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건축비도 서울이 제일 비싸요. 야드라고 하죠. 공사할 수 있는 여건, 뭐 자재 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건들이 서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서울의 공사비가 가장 비쌉니다.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사비 평당가가 가장 저렴한 데가 대구라고 하거든요. 건축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뭐 800만 원이 들어간다, 750만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경기도 외곽 지역이나 지방 도시로 내려가게 되면 600만 원 전후에도 공사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다시 정리하면 지방 큰 도시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. 그리고 도시마다 월세가 잘 나가는 동네가 따로 있다. 그런데다가 토지비는 저렴한데 월세는 서울하고 비슷하고 더군다나 공사비, 건축비도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하게도 수익률은 올라가겠죠. 월세는 서울하고 비슷한데 땅값이 굉장히 낮아요. 더군다나 공사비도 낮다. 그러면 당연하게도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대구에서 건물 세 채를 보유하신 분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대구나 아니면 인근에서 이 다가구 주택 개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신축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거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구분처럼 이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한번 더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.